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113번째 시간 왼손입니다. 오늘과 다음 강의는 소액임차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건저당권자의 담보가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건저당권자 설정 날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일 경우에 최우선 변제한다는 것이 이것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최우선 변제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부동산이 경매를 진행할 경우에 거기에 관계되는 많은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의 그 순서에 따라서 또 그것이 권리가 물건이냐 채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배당받는 순서가 정해지죠. 그런데 임차인의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권리가 올라가지 않고 전입을 언제 했느냐, 언제 확정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배당받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순서가 이미 다 정해져 있죠.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임차인에 대해서는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소액임차인이 이미 건저당이나 가압류나 또는 다른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한 경우에 규정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록 늦게 전입했다 하더라도 낙찰되어서 배당할 때는 먼저 배당하는 제도를 만들었죠. 이것이 소액임차인 제도이고 이렇게 특별히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한다고 해서 이것을 최우선 변제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주택을 낙찰받고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배당을 받을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명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명도가 어려워질 때도 있고 그 사람이 만약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일 경우에는 인수를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소액임차인 제도는 여러분이 주택에 관심을 가진다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에 대해서 이렇게 특례를 규정한 것은 역시 주택임대차법의 규정입니다. 주택임대차법에 주임법으로 제가 줄여서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주임법에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나 국세액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변제한다. 이런 경우죠. 그래서 모든 소액임차인에게 그러면 이런 규정이 적용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액임차인이 단순한 규정이 아니고 나름대로 복잡한 규정이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 소액에 해당되는지 어떤 경우에 소액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 규정은 예를 들어서 서울지역 같은 경우 4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은 그 보증금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1,600만 원을 경매가 되었을 때 1,600만 원을 건저당권자나 가압류나 이런 것보다 우선하여 지급한다는 건데 항상 이게 4천만 원 이하일 때 1,600이 지급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처음 시행될 때부터 소액임차인 제도가 있었지만 시행할 초기에는 1,600만 원이 아니고 그냥 기백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
자, 이것이 점차 경제 규모가 커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 점점 이렇게 정액이 되어 왔죠. 자, 현재의 규정 4천만 원,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에서 4천만 원 이하 1,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은 2001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3천만 원일 때 1,200만 원, 또 수원 같은 경우 과밀억제권이라 하더라도 2천만 원일 때 800만 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그 규정이 적용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액 임차인 제도가 어떻게 정확하게 적용되는지를 그 소액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령에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것을 여러분은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자, 2,600만 원이라는 금액도 만약에 다가구 주택에 임차인이 10명 또는 20명 되는 경우에 그때도 모두에게 1,600을 지급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소액 임차인을 받는 그 금액의 합이 어떤 하나의 주택에 있어서 소액 임차인으로 받는 그 금액의 합이 낙찰가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600씩 받는 소액 임차인이 만약에 10명이 된다면 1억 6천이라는 돈이 지급돼야 하는데 그 주택이 실제 낙찰가가 2억밖에 되지 않는다면 1억 6천을 지급할 수 없다는 거죠. 낙찰가가 2억이면 그 반이면 1억이 되겠죠. 1억 한도 내에서 1,600을 지급한다. 그렇다면 10명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 원밖에 지급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역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이 모두 경매 대상인데, 다시 말씀드리죠.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건물 안에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건물은 경매 대상이 아니고 토지만 경매 대상일 때도 소액 보증금이 지급되어야 하느냐? 자, 원칙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이 건물이 토지, 경매 대상인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기 이전부터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경매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건물상의 소액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2001년부터 이러한 규정이 서울 같은 경우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의 4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1,600만 원을 최우선 지급한다고 했는데, 자, 2001년 이전에는 이 규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수원은 4천만 원 이하 1,600이 지급되지만 2001년 이전에는 2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800만 최우선 변제를 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2001년은 어떤 날짜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실제 잠깐 사례를 말씀드려보죠. 자, 99년도에 조그만 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주택의 99년도에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자, 2000년도에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008년도에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이것이 수원이라 그럽시다. 수도권의 과밀억제권. 이 임차인에게 자, 보증금이 만약 4천만 원이라면 소액에 해당되느냐 이거죠. 자, 현재 2008년이니까 이 4천만 원에 대한 1,600을 적용하느냐? 그렇지 않고, 자, 이 99년의 건저당에 따라서 그 당시의 기준인 2천의 800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천에 800이 해당되지가 않죠. 보증금이 4천이므로. 그래서 이것이 낙찰되었을 때는 건저당에게 모두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남는 돈이 있을 때는 그 다음 임차인에게 배당이 나간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만약에 이 임차인이 2천만 원이었다면 그때는 이 임차인에게 제일 먼저 800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건저당권자에게 건저당의 금액을 배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 그 이전에 이렇게 시행되었다는 것은 이 건저당이 언제 되었느냐의 날짜를 따라서 그렇게 적용한다는 거죠. 만약에 임차인이 2006년에 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자, 이것을 적용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2006년에 전입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800을 우선 지급하고 그 다음에 건저당권자에게 두 번째로 배당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할 내용이 그 시간에 따라서 적용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 시간은 어떤 거의 기준이냐? 임차인의 전입이 아니고 이렇게 건저당의 날짜라는 겁니다. 건저당의 날짜가 2001년 이후냐 그 이전이냐에 따라서 4천만 원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2천만 원 이하가 적용되느냐, 자,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많은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실제 칠판에서는 사례를 제가 일일이 설정하여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실제 칠판 강의, 전자칠판 강의를 할 때 많은 사례를 들어서 현재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그리고 미등기 건물일 때도 자, 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빌라의 방 3개짜리인데 여기에 처가 2천만 원. 자, 남편이 별도로 3천만 원의 임차인으로 이렇게 신고를 했다. 자, 처가 2천만 원으로 신고한 것은 여기서 1,600만 원을 받겠다. 남편이 3천만 원을 신고한 것은 여기서 1,600만 원을 받겠다. 자, 이런 의도인데 실제 계약을 이렇게 따로따로 두 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자, 이 부부는 가정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별개로 1,600씩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 개의 금액을 합하면 5천만 원이 되죠. 그래서 소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고 만약에 자매간에 언니는 2천만 원, 또 동생은 3천만 원 이럴 경우에도 따로따로 소액을 적용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두 자매가 가족이 가정 공동생활을 한다면 그 보증금을 합해서 소액의 여부를 따진다는 겁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서울시 면목동에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토지 건물 일괄 경매고요. 2005년도에 2억 6,500의 경매가 나왔고 최종적으로는 취하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주택이 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임차인이 있네요. 자, 그리고 등기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느냐, 얼마를 배당받느냐, 자, 이런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죠. 자,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질 때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것이 등기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등기부상에 91년 건저당이 있습니다. 자, 91년도에 농협에서 이 집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그 당시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소액 임차인에 대한 규정이 있었고요. 그때는 얼마 이하의 임차인이 소액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분명히. 자, 그럴 때 농협에서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91년 건저당보다 더 이후에 어떤 임차인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 이것이 경매가 진행된다면 농협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는 것을 농협 스스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감안해서 대출을 해줬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91년도에는 과연 얼마 이하의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였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리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사실 지역에 따라서 또 기간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으므로 저 역시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지금 보는 사이트에 나오는 것처럼 주택 임차인의 소액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러한 조견표를 보고 항상 판단을 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농협의 건저당이 91년이었죠. 자, 그렇다면 91년이면 여기에 해당되죠. 90년 2월 19일부터 95년 10월 18일까지는 서울시는 2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7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해줬었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들도 어떤 물건이 나오면 소액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러한 조견표를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이 91년은 2천만 원 이하 700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까요? 자, 여기 임차인 중에서 2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이므로 700만 원을 먼저 받을 수 있죠. 근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래쪽에 혹 보겠습니다.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 배당 요구한 걸로서 보니까 자, 여기에 보면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요구한 것으로 봅니다. 이 내용은 임차권 등기 때 몇 시간 후에 다시 배우시겠는데요. 결국 이 윤 씨는 2천만 원 이하니까 일단 700을 가장 먼저 받게 된다는 거죠. 나머지 임차인은 2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1번으로 윤 씨가 700만 원을 배당받고 자, 나머지는 농협에서 계속 배당을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농협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임차인들은 소액에 해당되지 않는데 특히 여기 보시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소액에 해당하지 않고 배당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액 임차인 제도는 현재 2007년도, 2008년도에 4천만 원 이하 1600 그것을 여기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의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건저당의 날짜가 언제냐? 그 당시에는 소액 임차인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었느냐? 그걸 따지게 됩니다. 만약에 91년도에 대출을 해준 이 농협에 대해서 현재의 규정을 적용해서 만약에 1,600만 원을 먼저 배당을 해버린다면 이 은행은 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 돈을 빌려줄 때는 1,600을 먼저 배당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재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 건저당의 설정된 날짜에 그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 내용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부산의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조그만 주택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경매고요. 2005년도에 1억 4,300에 감정되고 최종적으로 6,200만 원 정도에 낙찰됐습니다. 자, 이 낙찰 금액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6,2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임차인이 있고요. 등기부가 토지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등기부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물 등기부를 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근저당 가압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한 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여러분이 이미 배우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경매가 2004년 12월에 개시됐으니까 그 이전에 전입했으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건저당이 되었습니다. 임차인보다 건저당 날짜가 더 빠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주택의 등기부로 따지니까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 배당이 얼마나 될 건가? 아주 조그만 집이고 임차인이 한 사람입니다만 내용은 복잡해집니다. 자, 토지에 건저당이 설정될 시점에 국민은행이 건저당을 설정했는데 이때 이미 건물이 있었느냐? 이때 건물이 없었다면 자, 낙찰된 금액에서 토지 건저당에게 배당이 먼저 나갑니다. 자, 총 1억 4,300 중에서 토지가 얼마, 건물이 얼마라고 이렇게 감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6,200이라는 금액에 낙찰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 비율로 따져서 자, 국민은행은 토지만 담보를 했으니까 낙찰된 이것은 토지 건물 모두를 낙찰한 금액이고 국민은행은 토지에만 건저당이 되어 있으니까 토지에 대해서 9,700의 비율 총 1억 4,300 중에서 9,700의 비율로 6,200을 배분해서 토지의 건저당 국민은행에 배분하죠. 자, 그것은 건저당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을 경우입니다. 만약에 토지의 건저당 설정할 때 이미 이 건물이 있었다면 그렇게 배당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소액을 먼저 배당합니다. 복잡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인수가 있느냐 없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실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지 건저당 때 건물이 없었다면 6,200이라는 금액을 자, 토지 낙찰자에게, 토지의 건저당자에게 1억 4,300분의 97. 제가 볼 때는 대략 70%가 되지 않을까. 70% 정도를 배당합니다. 그러면 6,200 중에 30%는 건물의 권리자에게 배당한다는 뜻이 되고 이 30%는 얼마인가요? 368. 1,800. 경매 비용을 빼면 1,800이 안 되는 금액이 되죠. 자, 임차인은 2천만 원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1,800만 배당된다면 나머지를 낙찰자인 여러분이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토지 건저당이 설정될 때 건물이 없었다면 인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자, 만약에 토지를 건저당할 때 건물이 이미 있었다면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맨 먼저 소액 배당을 합니다. 자, 이때 2천만 원, 대구죠, 여기가. 대구는 3,500 이하일 때 1,400을 먼저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1,400이 배당 나갑니다. 6,200에서 1,400이 배당되고 나머지 얼마인가요? 4,800이죠. 4,800 중에 역시 또 건물의 30%가 배당이 됩니다. 얼마인가요? 3, 40이. 1,200 정도 되나요? 1,200 내지 1,300 되죠. 자, 이것 중에서 임차인이 몸 받은 600만 원을
1300 중에서 모두 배당받습니다. 인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소액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건물이 토지저당이 설정될 때 있었느냐 없었느냐, 자, 이런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 낙찰자가 인수하느냐 안 하느냐, 자, 이렇게 내용이 갈리죠. 작지만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계속 녹화한 것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부산에 근린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토지 건물 일괄 경매고요. 2005년도에 3억 4천 감정 2억 6,500에 낙찰이 되었네요. 자, 아래쪽에 기록을 보겠습니다. 자, 많은 임차인이 역시 있네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소액을 배우고 있으니까 건물 등기부를 기준으로 94년도에 많은 건저당이 있었습니다. 자, 4개의 건저당이 있었는데 부산은 94년도에 소액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소액 조건표를 봤습니다. 94년도. 자, 94년도면 여기에 해당되죠. 자, 90년 2월부터 95년 10월까지 부산 직활시는 2천만 원 이하 700만 원. 자, 2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700을 소액 최우선 변제를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700만 원 이하의 2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을 찾아야 되겠죠. 2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물 등기부에서 이 94년 이전의 건저당이 먼저 모두 배당을 받죠. 자, 이 금액이 벌써 3억 가까이 됩니다. 3억. 자, 낙찰가를 모두 건저당권자가 받아간다는 거죠. 임차인에게는 소액이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는 것. 현재 부산은 3,500일 때 1,400만 원을 소액을 지급하는데, 자, 이것은 현재 적용입니다. 94년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재대로 적용한다면 1,400이라는 소액이 나간다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판단착오죠. 임차인에게는 소액 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낙찰자는 별도로, 여러분은 별도로 이 임차인들을 내보낼 때 애로가 생기죠. 다소나마 이사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소액 임차인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경상북도 칠곡군의 아파트 조그만 것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2,800짜리가 2007년에 2천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기록을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있고 건물 등기부에 94년도 건저당의 기록이 나옵니다. 자, 경상북도 칠곡군이 2004년도에는 소액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을까? 역시 보셔야 합니다. 자, 언제였나요? 94년도였죠. 자, 94년도니까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칠곡군이니까 기타 지역이죠. 직활시가 아니니까 기타 지역입니다. 1,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5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해줬습니다. 자, 보시죠. 94년도 이 국민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는 1,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500만 원을 최우선 변제해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임차인은 불행하게도 1,550만 원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1,550만 원. 소액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런 변칙적인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자, 이 임차인 여씨가
본인에게 소액 배당이 해당되지 않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집주인과 상의를 해서 이 계약서를 1,550으로 적지 말고 1,000만 원이나 1,300 정도 1,500이 안 되게 신고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도 못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신고해서 500이라도 받았어야죠. 자, 여러분 주변에 경매를 당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자, 다소 불법이 될지도 모르나 자, 이러한 법을 모르는 임차인들이 큰 손해를 보게 그대로 둘 수는 없죠. 자, 금액을 줄여서 신고하고 500만 원이라도 배당을 받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대구시 상격동의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 경매고요. 1억 3,400이 2005년도에 반값 정도 되는 7,500에 낙찰이 되었네요. 자, 아래쪽에 임차인을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소액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는 다소 익숙해지셨죠. 건물 등기부상에 건저당 일자가 언제냐? 자, 2002년 12월. 그렇다면 현재의 규정이 적용되죠. 대구시입니다. 3,500 이하의 임차인에게 1,400이 배당이 되죠. 자, 찾아보시죠. 자, 소액에 해당되고요. 소액에 해당됩니다. 자, 역시 소액에 해당되고요. 자, 금액상으로는 모두 소액에 해당되는데 전입하지 않은 사람은 소액을 줄 수가 없죠. 임차인은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소액 임차인은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되지 않습니다. 자, 배당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혹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배당 요구한 걸로 볼 수 있는데 임차권 등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김 씨는 배당이 없습니다. 그 아래의 김 씨도 배당이 없습니다. 배당 요구하지 않았거나 전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임차인들에게는 1,400씩 배당이 되겠죠. 자, 3명의 임차인에게는 1,400이 배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은 이 1,400의 합이 낙찰가의 2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낙찰가 2분의 1. 현재 이 1,400의 3명이면 4,200이 되나요? 자, 이 낙찰가가 얼마였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7,500이죠. 자, 7,500에서 대략 경매 비용 300만 원을 빼면 7,200만 원. 7,200만 원의 2분의 1 범위 3,600만 원 한도 내에서 1,400입니다. 결국 1,400에 배당이 되지 않죠. 대략 얼마인가요? 1,200씩 되죠. 자,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1,400이 배당된다고 보면 1,100만 원이 인수가 되는데 2,500의 대항력 임차인이 1,400 배당 받으면 1,100만 원 인수로 알았는데 이 2분의 1 규정에 의해서 1,400이 아니고 1,200이 배당되면 인수는 1,300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 이 규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200만 원을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계산의 잘못이 있을 수 있죠. 자, 소액 임차인은 다음 시간에도 많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내용은 그 임차인의 보증금과 보증금이 얼마냐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디냐 그리고 건저당 설정일이 언제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미등기 건물과 불법 건축물에도 소액 임차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